네, 반갑습니다. 소등 사이다입니다. 오늘도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외상 후 스트레스. 초등학생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나요? 우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표현은 들어보셨죠? 이건 어떤 극심한 공포를 겪은 뒤에 생기는 증상이죠. 초등학생들에게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심리학 용어 중에 어떤 장애라는 표현이 붙으면 그거는 증상이 심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럴 때는 그건 전문가로부터 어떤 진단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겠네 하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요,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초등학생들은 어떤 경우에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가?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 폭력이죠. 학교 폭력의 사례들을 일일이 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했다고? 라고 할 정도로 폭력의 강도가 심하거나 또는 교묘하거나 이렇게 지속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피해 상황의 학생들은 사실 거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고 보셔도 돼요. 자, 아이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관련 사건에 대한 꿈을 자주 꿔요. 꿈속에서 몇 번씩 그 공포 상황을 재경험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또 조금이라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 극도로 이제 긴장하게 되죠. 그럼 이제 울면서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또는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정도면 이제 누가 봐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 병원이나 관련 치료센터를 찾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약한 강도인데 부모님이나 학교 교사가 잘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 자, 어떤 경우인가?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지 않았어도요, 간접적으로 교실에 있는 다른 친구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봤거나 또는 그러한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비슷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이제 뉴스에서 어떤 사건 사고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와 어떤 관련이 있거나 또 비슷한 환경에 내가 놓여 있다고 생각될 때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받아들이는, 흡수하는 강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게 참 애매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는요, 아이들 입장에서 꼭 어떤 외상을 경험해야 받는 게 아니에요. 나도 외상을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되거나 그런 상황을 목격하거나 누군가 그랬다는 소식을 통해서도 받아요. 즉, 내 주변 상황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이나 감정이 들 때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인 거예요.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상황에 잘 집중을 못하기도 하고요. 주변 어떤 일들이 자꾸 반응을 하니까 이제 또 금방 또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상하리만큼 어떤 의욕이 전혀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누군가 보면 사는 게 재미없는 아이처럼
보이죠. 또 정반대로 주변 상황들마다 관심을 갖고 막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좀 산만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검사 결과는 ADHD로 판단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정말 참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아이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가? 일단 학교 생활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됩니다. 특히 학교 폭력으로부터 내가 최소한 보호받을 만한 장치나 시스템이 있다고 느끼는 환경 조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학교에 가면 혹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또 갖고 있게 되죠. 예. 이 시기가 지금 이런 시기인 만큼 아마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또 주변 어떤 뭐 식당에 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학원에 가는 거라든지 누군가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학교나 학원에서 그러한 사례로 인해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줄 서서 받아야 했던 아이들이라면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 사실 공포감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많이 두려운 아이도 있을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필요 이상의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안전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정 내에서라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어떤 것들이 주의를 해야 하는가? 아이들의 뇌는요,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들을 실제 상황처럼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몰입감이 어른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들려주는 이야기책 스토리에 빠져들어서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는 영상이나 어떤 위험한 사건 사고가 연출된 장면을 자주 보게 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이들의 영상 시청 지도에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꼭 신경 쓰셔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을 직접 때린 건 아니지만 그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엄마 아빠가 거실에서 언성을 높여서 싸우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잠들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에 깹니다. 예. 그리고 조용히 자는 척하면서 그 싸우는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내용은 몰라요. 목소리 톤으로 상황을 느껴요. 특히 아이들은요, 이 엄마 아빠의 목소리 톤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른 엄마 아빠의 목소리 톤이 나오면 잠에서 깨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와중에 누군가가 물건을 던지거나 깨지는 듯한 소리까지 들린다면 이건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학교에서 아이들과 상담하다 보면 엄마 아빠가 싸워서 잠자는 척 했다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자주 듣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무척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폭력에 대한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혼자 남겨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도 같이 생기게 되죠. 안정감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가 있을 때는 거실에서 언성을 높여서 싸우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만약 외상 후 스트레스가 지속된다면 이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가? 예, 높아집니다. 이 스트레스의 지속성이라는 것이 참 위험한 건데요. 작은 강도의 스트레스라도 지속성을 갖게 되면 결국 그것이 증상이 되고요. 증상이 심해지면 정신적인 장애로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그 상태로 계속 방치되었을 경우에 또 다른 이제 정신적 장애로 이어지는 그런 수순을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계속 방치됐을 때는 불안 장애나 인격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우울에 빠지거나 강한 자극성 회피를 위해서 중독에 빠질 확률도 높아지는 겁니다. 자, 학교에서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는 아이들을 종종 보는가, 실제로 이런 경우도 외상후 스트레스가 될까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시험에 관련된 스트레스 민감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면 보통 이 아이가 시험 스트레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괜찮다는 이야기로 달래기도 하고, 일단 이런 겁니다. 어떤 아이가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지면 사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제 A 학생의 경우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이건 외상후 스트레스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든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 학생의 부모님은 자녀에게 학습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최대한 그동안 적게 주려고 노력했고, 아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학원도 그만 다니게 할 의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뭐 성적이 나쁘다고 혼내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어떻게 시험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것이 외상후 스트레스와 연관이 될 수 있는가. 자, 이런 겁니다. 아이와 시간을 갖고 천천히 몇 번 이제 면담을 하다가, 이제 그 면담은 시험 관련 스트레스 관련해서 면담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내뱉은 이제 과거의 기억에 관련된 질문들 속에서 A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2살이나 3살 정도 차이 나는 형이 있었는데요. 형이 초등학교 입학할 즈음의 기억이었으니까 이제 A 학생은 한 3살이나 4살 정도가 되었겠죠. 예. 엄마가 형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쯤이었으니까 글자를 알고 가야 된다는 생각, 글자를 가르치셨겠죠. 그런데 그때 엄마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걸 처음 봤다고 했어요. 예. 형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고, 엄마는 어떻게 이런 글자도 모르냐고 이제 혼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이 이제 A 학생에게 공포로 다가왔던 겁니다. 우리 엄마가 저렇게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나도 공부를 못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건 전형적인 외상후 스트레스의 양상이죠. 형이 혼나는 걸 목격했고, 직접. 이제는 엄마가 자신에게 아무리 시험에 관련해서 괜찮다고 얘기를 해도 이제 안정감이 있을 수가 없죠. 직접 목격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데,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아이들에게 외상후 스트레스가 되는구나. 아이들이 그만큼 상처받기 쉽고요. 이제 약한 존재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는요,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꼭 당해야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목격하거나 듣거나 뉴스로 접해도, 즉 간접 경험만으로도 발생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간접 경험만으로도 현재의 안정감에 대한 불안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불안한 요소들이 있지만 이러저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고 구체적인 말씀을 아이들에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아이들도 이제 필요 이상의 불안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걸 줄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좀 무거운 주제였을 수 있는데요. 또 그만큼 가볍게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등사이다는 우리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